안녕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을 어둡고 기이한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무르는 낯선 공간, 모텔. 그곳의 수많은 방 중에서도 유독 기괴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 방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알 수 없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모텔의 특정 방 번호에서 벌어지는 소름 끼치는 현상들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한복판, 혹은 인적이 드문 외과, 모텔 간판의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묘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들어선 그곳에서 우리는 잠시 쉬어가려 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짧은 휴식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특히 특정 방 번호에 얽힌 이야기들은 단순한 도시 괴담을 넘어 우리의 심장을 조여오는 섬뜩한 현실처럼 다가오곤 합니다. 모텔 괴담의 가장 흔한 유형 중 하나는 바로 특정 방에 얽힌 비밀입니다. 몇 년 전 통영의 한 작은 모텔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텔에는 유독 손님을 받지 않는 방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방들과 다를 바 없었지만 주인은 아무리 비수기라도 그 방만은 늘 비워두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궁금해했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속삭였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방에 들어선 손님들이 모두 기이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실제로 그 방에 억지로 들어가려 했던 몇몇 용감한 이들은 밤새도록 알 수 없는 소리에 시달리거나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긁는 소리, 혼자 움직이는 물건들, 그리고 이내 알 수 없는 존재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까지. 결국 그 방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금기의 공간이 되어버렸고, 모텔 주인은 결국 그 방을 창고로 쓰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 방에 발을 들여놓을 용기가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가장 직접적이고 소름 끼치는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귀신 혹은 영혼과의 조우입니다. 여자 셋이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 들뜬 마음으로 모텔에 묵게 된 이야기입니다. 밤늦도록 수다를 떨다 지쳐 잠이 들락말락하던 그때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변하더니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세 사람 중 한 명에게만 명확하게 들렸고, 다른 두 명은 그저 희미한 소음으로만 인지했다고 하죠. 놀란 한 친구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마치 거대한 힘에 짓눌린 듯 꿈쩍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가위눌림 현상이었죠. 그리고 눈을 겨우 뜨자 희미한 달빛 아래 방 한구석에 누군가 서 있는 형체가 보였다고 합니다. 흐릿해서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자신들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그 존재의 시선에 온몸의 피가 식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세 친구는 모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특히 비명소리를 들었던 친구는 밤새도록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시달렸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마주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모텔 방은 왜 유독 그들에게 그런 경험을 안겨준 것일까요? 세 번째는 현대 사회의 편리함이 오히려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입니다. 바로 카드키 미스터리입니다. 모텔은 보통 카드키를 사용하죠. 어느 날 밤 한 남성이 모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낯선 남성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침입자는 자신을 착각했다고 말하며 황급히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다음 날 프런트에 항의하자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침입자가 가지고 있던 카드키는
이 남성이 며칠 전 묵었던 다른 방의 카드키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숙박업소에서 카드키를 분실했을 때 일부 업소에서는 도어락 시스템을 초기화하지 않고 단순히 카드키만 재발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전에 사용했던 카드키가 계속 유효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은 밤새도록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자고 있는 동안 누군가 언제든지 자신의 방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생각에 말이죠. 물리적인 침입은 물론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안겨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작은 허점이 얼마나 큰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모텔과 호텔을 배경으로 한 괴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웹소설 괴담 호텔 탈출기처럼 호텔 자체를 거대한 미스터리 공간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호텔 지하에는 알려지지 않은 위험한 공간이 있다거나 특정 시간대에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거울 속에 낯선 형체가 비친다거나 하는 식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폐쇄적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모텔이나 호텔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더욱 자극적으로 느껴지곤 합니다. 이러한 괴담들의 공통된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미스터리한 소리입니다. 잠결에 들리는 소름 끼치는 속삭임, 알 수 없는 긁는 소리, 혹은 멀리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 등은 우리의 청각을 통해 심리적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둘째, 움직일 수 없는 신체, 즉 가위 눌림과 유사한 현상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 상태일 때 찾아와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공포감을 증폭시킵니다. 셋째, 낯선 존재의 등장입니다. 귀신이나 영혼은 물론 정체불명의 사람이나 그림자 같은 형체가 나타나 우리의 시야를 통해 불안감을 유발합니다. 넷째, 사건 사고의 암시입니다. 과거에 그 방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일이나 미해결 사건이 괴담의 배경이 되어 현재의 기이한 현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장소나 물건이 괴담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됩니다. 특정 방 번호, 침대, 거울, 혹은 앞서 이야기했던 카드키 같은 것들이죠. 이런 모텔 괴담들은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부 숙박업소의 허술한 카드키 관리 시스템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익명성이 강한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는 모텔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늘 안고 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모텔의 특정 방 번호에 얽힌 기이한 현상들은 단순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흔적, 알 수 없는 존재의 개입, 혹은 현대사회의 허점들이 한데 엉켜 우리에게 섬뜩한 공포를 안겨주는 것이죠. 다음번에 여러분이 모텔을 찾게 된다면 문득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여러분이 묵게 될 방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평온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이한 현상에 휩싸이게 될까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죠. 여러분의 방 어딘가에 무언가가 숨쉬고 있을지도요.